1번서부터 214번까지 1획으로 시작이 돼서 17획까지 마지막에 17획으로서 총 214자가 푸스입니다. 이 푸스는 한글에서는 자음과 모음과도 같은 것이며 영어에서는 알파벳 A, B, C, D와 똑같은 것이고 일본에서는 히라카나, 가타카나 50음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일본어를 배웠을 때 히라카나, 가타카나를 모르고 일본어를 배울 수가 없죠. 영어 배울 때 A, B, C 알파벳도 배우지 않고 외지 않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옛날에 이 한자 공부를 하는 방법은 부수는 전혀 모르고 무조건 한자를 그냥 외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천자문을 보게 되면 옛날에는 어떻게 공부했을 것 같습니까? 여기서 천자문을 맨 천자문 첫 번을 보게 되면 하늘천 하고 나오죠. 하늘천 따지 땅진데 그냥 막 읽다 보니까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루황. 여러분 천자문 맨 끝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루황 지부 집주 넓으롱 지부 집주. 저는 서당방 근처도 가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하는 것을 제가 그 강사를 두어 가지고 어떻게 읽고 어떻게 공부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천자문이 처음부터 이렇게 쭉 돼가지고 쭉 이제 마지막 끝에를 보게 되면 언제 후야 하고 끝나요. 천자문이 언제 후야 아니라 어조사 언, 어조사 제, 어조사 호, 어조사 야가 마지막으로 끝나는 겁니다. 천자문이 맨 첫자가 천자로 시작해서 어조사 야자로 한자가 총 천자로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외웠겠습니까? 무조건 서당에 가면 이래갖고 이것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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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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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무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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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루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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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루황 하면서 또 계속 그런 식이다가 그러니까 5번이고 이렇게 반복해서 있다가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루황 지부 집주 넓으롱 꽃지황 하다가 천지현황이요 우주홍황이라 하면서 이렇게 계속 수없이. 그래서 옛날에는 천독천사라는 1000번을 쓰고 1000번을 읽어라. 1000번을 써서 이거 뭐 될 거 있겠습니까? 천독천소 1000번을 쓰고 1000번을 읽어라. 독서백편 의자전이라. 책을 100번을 읽게 되면 뜻은 저절로 나온다 이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이와 같이 한자를 외웠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인공위성이 한 달나라까지 갔다는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이것을 무턱대고 하늘천 따지 이것이 뭐 앞에 붙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위에 붙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다가 언제 외겠습니까? 여기서 위에가 집이라고 그랬죠. 밑에 우니까 지부가 되는 것이고 집주가 위에 집이가 되기 때문에 집주가 되는 것이고 물이 붙어서 홍수가 돼서 홍수 또는 넓을 홍자가 물이 쫙 퍼진 넓은 홍을 나타낸 겁니다. 이것은 옛날에는 마지막 이 천자문의 마지막에 어조서 야인데 이 어조서 야자는 것은 문장에서 맨 끝에서 영에서 비동사와 마찬가지로 끝에서 단정 종결사로서 끝맺음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야자입니다. 공자는 성인이 아니라 공자는 성인이다 단정을 해서 딱 끝내죠. 이와 같이 그냥 문장 중시로 무턱대면서 그냥 읽고 쓰고 하면서 외웠던 겁니다. 이것은 옛날의 방식이죠. 그러나 이 방법도 여러분이 이렇게 미련하게 공부를 하는 방법도 한 방법인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여튼 인공위성이 날아다니는 이러한 시대라 이거 한자를 제가 아무리 과학적으로 빨리빨리 외우는 것을 설명한다 할지라도 쥐가 난다 머리에 쥐가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한자의 흥미를 끌고 한자의 맛을 느끼시려면 214개 부수를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부수 214를 외우실 때는 지금 페이지 20페이지에 이것이 나와서 있는데 앞에 가서 부수가 글자가 나와서 있는데 저는 앞에다 먼저 그림을 그렸죠.
만약에 아이들을 갖다가 시킨다든가 하실 때는 이 앞에 있는 자체는 지워버리고 가려놓고 앞에 있는 그림만 생각하십시오. 바로 그림 자체가 뜻이 되겠죠, 한자에서. 이 부수는 거의 다가 80%가 상형 문자입니다. 모양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게 뒤에 나가면 달감이라든가 이 몇 글자는 지사문자가 있는데 거의 상형 문자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부수 214개를 암기하실 때 만약에 아이들이 할 때는 앞에 있는 글자를 가려버리고 앞에 오리가 나온 그 그림을 보면서 새가 나왔으면 이 글자는 새가 변하고 변해서 새가 되겠죠. 이와 같이 그 부수를 갖다가 외실 때는 항상 그 모양을 생각하면서 214자를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나무 토막 하나를 지금 그려놨는데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 이 언어가 없을 때 자기 의사를 갖다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했겠습니까? 쌀 한 가마니 너 농사를 지어서 쌀 한 가마니 나에게 줘야 돼? 그냥 하나 작대기 닦아갖고 하나 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것을 표시. 만약에 너 2년 동안 농사를 지어 그러면 작대기 2개를 이렇게 그으면서 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2년 동안 3년 동안 너는 농사를 지어서 나한테 3년 동안 지어서 한 가마씩 나한테 바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 표시를 해갖고 이것이 수없이 세선 세 긋고 네선 네 긋고 네선 네 긋고 다섯선 다섯 긋고 이렇게 수없이 긋기 이제 그으면서 그 숫자를 표시했던 겁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를 가리키는데 이건 하나 긋으니까 하나지. 그러니까 이건 둘 긋으니까 둘이지. 세 개 긋으니까 셋이지. 삼자지. 네 긋으니까 넷이지.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할아버지 이제 제가 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배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참 이놈 똑똑하구나. 그래서 어느 날 만덕씨라고 하는 사람한테 비원지를 쓰려고 그래갖고 천만덕씨요. 성씨가 천이고 만덕씨인데 요 편지를 하나 봉투를 하나 쓰라고 봉투를 하나 딱 쓰라고 그래 놓고 이 할아버지가 바깥에서 마당을 쓸면서 봉투 다 썼느냐 그러니까 이 손자가 예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요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계속 긋는 겁니다. 100개고 이제 1000개를 그리려면 이게 끝이 없겠죠. 1000개 긋고 그 다음에 만자가 나왔으니까 10,000개를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은 소리는 옛날에는 이와 같이 숫자를 나타낼 때 하나는 하나 긋고 둘은 둘을 그으면서 이와 같이 숫자를 나타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는 있고 숫자가 없을 때 이와 같이 너 하나 줘야 돼? 뭐 하면서 이 하나라는 개념을 이 나무 토막 하나 같은 것이 지금 그려져 있는데 모양을 본다는 것은 아니죠. 요 자체가 하나다, 하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를 표시해서 요 같은 이제 제일 첫 번째 변이 1번이 한일이 나오죠? 한일을 만드는 겁니다. 한일변이죠. 5편에서 보면 이 붙은 글자가 닦아서 위에 가서 이렇게 된 것이 이것이 변한 것이 바로 윗상입니다. 그러니까 윗상은 한일이 부수예요. 그러니까 일부 해갖고 윗상도 나오고 아래하도 나오고 인간새도 여기서 나오고 또차도 나오고 이러한 글자가 쭉 한일이 붙은 글자가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니까 한이 붙은 때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한일은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글자 다 외우려고 되지 마시고 윗상자 하나만 보면서 한일부 이것이 한일 띠가 이제 쫙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옛날에 윗부분에다 점만 찍어서 지사 문자에서 설명했죠. 딱 일정한 지평선 위에다 점을 찍어서 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아래다가 점을 찍으면서 아래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이 변한 것이 위상자가 된 것이고 이것이 변한 것이 아래. 그러니까 요 전에는 이것이 글자가 이런 식으로 변했던 것이 지금 아래 하자가 그냥 점만 찍은 상태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한일은 이 나무토막이 하나 그려지지만 모양을 본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하나라는 개념을 표시하여 부호로서 한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한일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하늘이라는 기점도 나타내고 또는 밑에 가서 이렇게 붙은 땅이라는 기점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글자를 볼 때요. 아하, 이것은 땅이라는 기점 윗부분을 나타냈고 아랫부분을 나타냈다. 이런 식으로 다 보셔야 됩니다. 한예는 하늘 때에 따라서는 하늘로 보기도 하고 땅으로도 본다는 거. 한예는 하나의 개념을 나타낸 부호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모양이 촛불이 켜져 있는 게 있죠? 그러면 옛날에는 이게 촛불도 켜놓고 그 전에는 호롱불 켜놓고 살았겠죠. 지금 등불을 펴는, 만약에 지금 요 글자가 만들었다면 전등이 지금 이렇게 생긴 전등도 지금 완전히 동그란 거 없어지기 시작했죠. 지금 형광등이니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만약에 지금 만들어졌다면 이게 동그라미 형광등 같은 것을 만들었겠지만 옛날에 촛불을 켜놓고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요 불 켜져 있는 요 부분을 보고 요렇게 요것을 요렇게 쓰다가 여기 또 글자도 그렇고 갑골 문자는 최초의 형상이 갑골 문자를 했죠. 모양을 비슷하게 쓰다가 이런 식으로다가 쓰다가 점을 하나 딱 찍어놓은 것이 바로 요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요것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요 촛불에서 바로 요 심지 부분, 요 불똥, 요 부분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요 점이 보통 일반 옥편에서는요, 그냥 점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은 명칭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점이 아니라 촛불 안에 있는 요 심지를 본따서 불똥, 이것이 바로 불똥이죠. 불똥 해도 되고 또는 심지도 되는 겁니다. 중심점. 불똥 또는 심지주 그랬죠. 자, 거기에 이것이 심지주, 불똥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주라고도 되어 있고 불똥주라고도 되어 있고 주가 있죠. 이런 것은 글자로 쓰이지 않으니까 음만 딱 알아놓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글자가 이와 같은 글자는 임금 주자라든가 여기서 임금 주자도 모양을 본다는 겁니다. 글자지만 여기서 요 자체가 밑에 왕이 보이지만 요 왕은 옛날에 등잔 받침을 본다는 것이고 등잔 받침 위에 가서 불이 딱 켜져 있는 형상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잔이 방 가운데서 가장 주인 역할을 하는 그런 중심 역할이 된다 그래서 주인 임금 나라의 주인인 중심인 이 임금을 나타내던 거 여기 가서 붙었죠. 그러니까 불똥주는 이와 같이 불글단이라든가 여기서 불똥주를 쓸 때도 항상 이 불똥주는 이래도 안 되고 딱 점식으로다가 찍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부수를 외울 때는요 빠른 속도로 그냥 글씨를 잘 쓰려고 하면 외지지가 않는 것이고 절대 글씨 잘 쓰려고 글씨 신경 들여서 써주면 외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울 때는 무조건 그냥 요 불똥이 되는 것이다. 불똥 빠른 속도로 책을 보시면서 그냥 불똥주. 그래서 요 모양을 보지 않고 이제 가린 다음에 요것만 보면서 불똥주, 한일, 불똥주 자꾸만 이렇게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3번을 보게 되면 다시 송곳이 그려져 있죠. 송곳 하나가. 여기서 송곳을 보고 옛날 사람들이 요 송곳 하나를 보고 문자가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그려서 야 요거 하나 뭐 빌려줄래? 하면서 이렇게 그려갖고도 표시했겠죠. 그래다가 요것을 그냥 이렇게 찍 그다가 송곳 너네 송곳 있냐? 하면서 이렇게 표시를 했겠죠. 요것이 변해서 갑골 문자 서체는 갑골 문자에서 전서체, 예서체 뭐 이렇게 쭉 변화가 돼서 초서체까지 발전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에 갑골 문자식으로다가 하나의 모양이 비슷하게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정자체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송곳같이 생겼죠. 이걸 뭐 되겠습니까? 송곳. 그러니까 송곳은 그래서 어디는 뚫을 꾼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가운데를 이렇게 뻥 뚫었다 그래서 왜? 송곳이니까 뚫는다는 뜻도 들어있겠죠. 육서에서 설명했죠. 전주문자에서 글자 하나의 뜻이 수십 가지, 서로상자 하나에 80가지의 뜻이 들어있다는 거. 서로상만 알아놨다가는 단어 어휘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상, 모양상 80가지의 그러한 뜻이 들어있는 글자도 있고 30가지, 뭐 20가지 여러 가지 이렇게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처음에 이것이 송곳이었었는데 송곳은 뭐로 뚫을 수 있죠. 그래서 뚫을꾼이라고도 되어 있는 것이 그 뜻도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은 널판지를 갖다가 팽이 가운데를 빵 뚫어놓은 형태를 본다서 가운데를 뚫었다 해서 가운데 중자가 된 겁니다. 송곳이 이런 데 가서 붙은 거죠.